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카페에서 배경음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카페가 조용해서 일단은 제 양옆에서는 일단 말씀 없으시고요. 제 맞은편 조금 멀리에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아서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간섭이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백색 소음이라 생각하시고 그러십시오. 자, 이제 4.3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뭐랄까 산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 뒤에 5장에 다변수와 관련된 다별량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다별량이 아닌 단별량, 그러니까 일별량 그냥 하나 그걸로 생각하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좀 예상은 뭐 1시간? 그러고 제가 이제 이걸 OBS로 하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OBS는 특정 앱이나 특정 윈도우만 캡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제 맥에서 다른 창을 봐도 그게 녹화가 안 돼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PDF를 저는 아이패드 이렇게 별도 기기 항상 띄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은 맥에서 지금 PDF 보면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정강의 시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보자는 학습할 때 길 가운데를 가는 것이 좋다. 길가에 가서 어디에까지가 길에 속하는지, 어디부터 길에서 벗어나는지 등 엄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수학책에 맡겨두자. 이게 이제 수학책인 일본 수학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초보자라는 가정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초보자. 초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보가 처음이잖아요. 걷는 거고. 처음 걷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초보자. 비기너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를 시작하신 분인 거죠. 처음 보시는 거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아주 초행길은 아니죠. 아주 초행길은 아닌데 거의 뭐 초행길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를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초행길처럼 생각하시고 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초행길일 경우에는 너무 그 험난한 길을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길이 있을 때 길에도 이렇게 폭이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양끝 쪽은 보통 또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겠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엄밀한 얘기는 수학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엄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죠? 이제 복습을 정말 많이 했죠. 그죠? 확률 공간, 확률 분포, 확률 변수를 하자면 확률 분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그렇게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잠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4.4.1. 확률 밀도 함수. 제목이 똑같네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책에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누적 확률 분포, 라지 fx, 이 라지 스몰 제가 이제 이전 강의록에서 안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라지 x, 스몰 x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수식 읽기예요. 한국에서만.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떠냐? 분리를 하는 게 좋겠죠. 미국은 소문자, 대문자라고 이렇게 방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소문자 X, 대문자 X. 그러면 소문자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는 거죠. 소문자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로어 케이스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애들은 뭐 리틀 거겠죠. 그다음에 대문자인 경우에는 이제 어퍼 케이스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는 캡터.
하는데요. 제가 미국 영어 강의를 갔을 때 B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네, B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빅엑스, 리얼엑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고요. 저 궁금해서 일본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본은 저는 이 라지스몰이 일본에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제가 일본어까지 꼭 하시지만은 대문자 X, 소문자 X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일본어가 있어요. 대문자에 대한 일본어가 있고 소문자에 대한 일본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줄여서 읽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데요. 네, 다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야, 우리는 참 그런 거 참 잘 줄여요, 그죠? 영어로 줄여서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왜 이 라직스 스몰엑스가 콩글리시냐면은 이 라직스 스몰엑스는 원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와닿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통용된답니다. 라직스 스몰엑스가 괜찮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한 표현법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 가서 강의하시거나 할 때는 릴렉스, 빅엑스 뭐 이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발음이. 일본 가서 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어쨌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라지 F죠. 라지 F가 누적 확률 후보,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스몰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이제 조금 아름답게 쓰자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확률 분포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p의 x가 작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는 이 바탕으로 하면은 x의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는 F'D 프라임을 사실은 이제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붙이면 는 D,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고집스럽죠? 네, D 세워서 D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버 dx 이렇게 됩니다. 이 수식은 사실은 이제 분자를 먼저 쓰거든요. 여러분들 영어를 읽을 때는요. 한국어는 뭐 좀 그렇지만 한국어는 저걸 분모분의 분자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읽을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은 A 오버 B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읽는 방법 다양해요. 영어도 분수 읽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좀 쉽게 읽는 방법이 이건데 이게 헷갈리는 게 분자를 먼저 읽어요.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의외로 분자를 먼저 읽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읽고 싶다는데 한국 사람한테 오버라고 읽으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실 한국에서는 이거를 나누기라고 하면 됩니다. A 나누기 B. 그죠? 그럼 분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A분의 3분의 2 이러면 안 되죠. 3분의 2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3 나누기 2 하는 건 3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랑 3 나누기 1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분자부터 얘기하고 싶은 경우는 영어로는 오버, 한국어로 나누기라고 하면 됩니다. 잘 통하대요. 저는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D 있죠, D 미분의 기호. 이걸 왜 세워서 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변수 이름이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수학에서도 변수 이름이 아닌 거는 이 로만이라고 하죠. 로만. 그러니까 로만. 이탈릭. 보통 우리가 기울리 나오죠. 기울리 맞죠? 영어로 이탈릭.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변수 이름이고, 변수 이름.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식별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만. 자, 세움. 넣을게요. 로만. 이거는 저렇게 기호나 아니면은 상수. 근데 상수를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저는 간만에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수 중에 영어 알파벳으로 된 상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있는 게 뭐냐면 잠깐 써드릴까요? 여기 잠깐 요게 지금 이탈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스키메스나 이 또 레이텍이 별 지정이 없으면 이탈릭으로 나와요.
저걸 리테일링을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레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 텍스트라는 그걸 써야 되고 커맨드를 써야 되거든요.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수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 이름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비지수도 그렇고 다 이태릭이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자연 로그의 및 이를 저렇게 로만으로 쓰는 게 맞답니다. 정식이랍니다. 이게 세계 표준인데요. 의외로. 근데 이 표준이라는 게 사람들이 지켜야지 이제 힘을 받는 건데 수학은 독특하게도 별로 많이 안 지킨대요. D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 그런 그렇고 조금 불편하죠. 타이핑 할 때는 아무래도.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확률 밀전에서 확률을 이거 내려면 라고 해서 이제 그 적분 구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 쓸까요? 또 수식을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P A는 I죠. A죠. X죠. 그러면 B 프로그램이죠. 이게 뭐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밀도함수죠. X 확률 변수에 대한 밀도함수 fx의 dx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적분은 여기 보세요. D도 이렇게 서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아스키메스가 이걸 좀 이쪽으로 좀 정의됐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시면서 근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적분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르벡 적분이 뭐냐면서 되게 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적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미만 적분 아닌가요? 했을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지. 고등학교 때, 한국이라고 안 써도 되겠죠?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은 적분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딱히 안 하거든요. 적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리만 혹은 다르부라는 수학자가 정의한 다르부, 적분이에요. 적분을 배운 거예요. 이제 요 미적분에 대해서 조건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방법이 순서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잖아요.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죠.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적분을 먼저 배우고 미분을 배운다는 거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는데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기본적으로 적분이 주어예요. 적분이 관심사입니다. 미분이 관심사는 솔직히 아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적분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적분학을 하는 데서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되게 흥미롭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적분부터 배우지 않느냐? 적분부터 배워도 돼요. 네,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배우고 적분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재밌는 분야기도 하고 실질적인 분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이렇게 돼버렸냐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리만 적분은 일단은 리만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 리만 적분이라는 것도 사실상 적분을 배우지만 리만 적분으로 배우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리만 적분을 배우려면 리만 합부터 해야 돼요. 리만 합의 극한으로 이제 리만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만 합을 안 배워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구분 부적법, 알키메데스, 알키메데스. 그래서 곡선 안에 닫혀진 도형,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곡선 그 자체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곡선을 이렇게 채우는 넓이를 구하기 쉬운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걸로 뭐 얘는 원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걸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구조법인데 그 구분구조법을 이제 현대화해서 리만합으로 하고 다르부합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한으로 보내면 이제 그러면 리만 적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쉬운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리만 합의 극한에 대한 개념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고, 왜냐면 상한, 하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상계, 하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맛만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 뭐 적당히 그냥 너무 뭐랄까 맥락 없이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교과 과정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골 때리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순서가 원래는 순서가 된다면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적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 적분이 값이 있는 거예요, 적분. 즉, 적분이 값. 적분이라는 게 값이에요, 값.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려는데 매번 저렇게 리반합의 극한으로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서 미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이 나와요. 더함수가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정적분을 하는 경우에도 혹은 부정적분을 하는 경우에도 저 적분의 어떤 약간 좀 상대적인 연산의 개념인 저함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적분값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 미분 그러니까 뭐죠?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라지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몰 f를 합시다. 스몰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적분을 하고 싶어요. 적분을 하고 싶어요. 원래는 이 적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는 저 인테그랄만 있으면 돼요. 뭐 dx니 뭐니 그런 거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만 적분 할 때도 저렇게 일단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dx 저거 붙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 적분을 할 때 저 f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저 f에 원시함수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원시함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3등으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살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x 함수가 f라고 하는데 x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여기를 적분 변수를 좀 바꾸고요. 여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정적분으로 적분 자체가 정적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함수가 fx라고 하는 거예요. x로 돼 있으니까 그죠? 함수죠? x죠? x에 대한 함수인데 적분은 값을 함수로 갖는 거예요. 적분은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거예요. 적분 값을 함수로 값으로 가실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는 거예요. 이 함수가 라지 fx가 어떤 함수냐면은 끄집어 내보면은 반대로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 저 알맹이의 fx가 나온다는 건데. 그죠? 네, 제가 잠깐 모니터링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여전히 우리는 정적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라지 fx를 부정적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정적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시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거를 라지 fx를 부정적분 혹은 원시함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잘 보시면 결국은 이 말이 그러니까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라지 fx 이런 거잖아요. 그 뜻인데 그 뜻인 거가 또 이렇게 잘 보면은 이 라지 fx 자체는 적분 값으로 정의된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x는 쉽게 얘기하면은 원시 함수라는 관점에서는 미분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만
적분의 관점에서는 적분 값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됐죠? 이게 미적분학 기본정의 1번이고요. 1번이고 2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저 원시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미분기호가 안 나오죠. 그죠? 2번은 일단 미분기호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썼으니까 그냥 감안한 거죠. 그죠? 감안한 거죠. 감안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써야죠. 원래는 1번과 2번이 서로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하면 안 되고 각각 그냥 따로따로 써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있어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써야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제가 너무 과감하게 썼죠. 여기가 이제 표기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 너무 길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거, 왜요? fx는, 엔타임 딜리버티브. 이게 원시함수라는 뜻입니다. 네. 뭐 형용사로 써도 되고, 엔티랄 딜리버티브. 이제 명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on이라고 써야죠. 그런데 아마 왜 on이냐, 더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 부정적분은 딱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수는 사실 붙으나마나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에 하나라고 그냥 명칭으로 쓴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1번이 뭐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고 2번은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출발점은 다 정적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정의한 리만 적분 자체가 정적분이에요. 적분 값으로 정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적분이 원래 그래요. 네, 적분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래 적분이라는 거는 적분 값, 그러니까 어떤 값을 구하는 거고 그 값을 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시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를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값이 이것도 뭐 확률 변수를 한번 가상정을 하고 써보면요. 확률 변수 x가 원래는 이제 함수가 오메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축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축 공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r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걸 가정하고 이제 확률이 있으면 p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확률 변수 값이 무한대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확장된 실수체가 아니니까 이게 1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되잖아요. 전 확률이.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과격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이제 확률 척도에서 딱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그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 변수에 맞춰서 쓴다고 굉장히 열심히 첨자를 쓰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이어야 되죠. 깜짝 놀라 밑에 걸 보고 제가 헷갈렸어요. 1, 아니 왜 이래. 1. 전확률이 1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고 점확률은 역시나 0입니다. 적분이 뭐 어떻게든 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 적분 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리만 적분입니까? 맞아요. 리만 적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한다면 사실은 이 실수에서는 르벡 적분하고 리만 적분이 거의 같을 경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같을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같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적분 가능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분을 할 수 있는 특히 리만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일단 연속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리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연속인 함수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합니다. 리만 적분 가능인데 가능하며 르벡 적분도 동일합니다. 르벡 적분은
리만 적분의 상위 호환이에요.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면 르벡 적분 당연히 가능하고 값도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거를 르벡 적분 그거를 리만 적분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르벡 적분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연속 함수의 경우에 둘이 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연속 함수가 아니면 어떡하냐 이게 문제죠. 불연속 함수의 경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불연속 함수의 경우에 리만 적분이 가능하려면 불연의 경우 불연속점의 특도 값이 0이어야 돼요. 리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죠? 여기서 이제 특도가 도대체 뭐냐? 이건 이제 르벡 특도죠, 사실은. 르벡 특도. 불연속점의 집합이죠, 집합. 집합에, 불연속점을 다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불연속점이 한 개다. 그러면은 르벡 특도 값이 0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확률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점에 대한 특도는, 뭐 특도를 어떻게 줄여 다르지만, 우리가 통상 쓰는 르벡 특도 같은 특도들은 뭐 확률 특도도 비슷하고, 다 점 확률이 다 0입니다. 그죠? 점에서의 값이 0이에요. 특도 값이. 한 집합에 원소가 하나 있는 보통 싱글창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다 0이에요. 대체로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불연속점이 좀 많으면 어떨까요? 유한계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경우에도 리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어쨌든 그 곡선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적분은요. 보통 유계여야 돼요. 유계라는 게 뭐냐면 바운디드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위아래로 다 위아래로 아래로 한 개가 있어야 돼요.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질 수도 없고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소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수도 없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위아래가 꽉 막혀 있는 값은 커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위아래로 꽉 막혀 있는 그걸 보통 유계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바운디드 한 연속 함수여야 돼요. 언바운디드는 안 돼요. 지금 리만 적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불연속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이 유한계인 경우는 뭐 그 안에서 점 한두 개 뺀다고 뭐 넓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넓이랑.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점이 좀 많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퀴즈로 한번 유한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한계겠죠? 연속점이 무한계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계라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노트에는 올려놓을게요. 답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리만 적분인 거예요. 근데 리만 적분이 이런 한계라기보다는 뭐, 이 정도는 괜찮죠, 뭐, 그죠? 적분 계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확률 분포 함수가 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불연속점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적분이 안 돼요. 유계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좀 아쉽잖아요. 우리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리벡 적분을 쓰는 겁니다. 리벡 적분은 이제 리만 적분보다 조금 더 이제 너그러운 면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좀 나중에 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습 문제가 쭉 있는데, 풀어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할까요? 고등학교 때 한 거? 너무 아쉬우니까 좀 할까요? 좀 한다. 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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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예제 4.5를 잠깐 좀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죠? 예제 4.5.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의아했냐면, 봐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조각함수입니다. 조각함수가 뭐냐면은, 함수 정의가 하나가 있지 않고, 함수의 정의역의 영역별로 함수가 달라요. 대응 규칙이. 그래서 우리 또 배운 대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로만으로 세워서, 그래서, x는 아까는 클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되게 걸리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멀티라인을 되게 오랜만에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크 적을 하고 하면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제 계산을 이렇게 쓰니까 잘 씁시다. 자, 그럼 저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 여기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 자,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전 미분이 죄송합니다. 전 적분이죠. 1이 되나? 라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f 저는 이 밑에 쓰는 게 되게 귀찮네요. 안 쓸래. 써야지. 제거 다루면 안 되니까. 이게요 1이 되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가로를 해야 되겠네. 됐고 0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는 저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이 쓰기가 좀 귀찮네요. 괜히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방 그 왼쪽 다 날아가고 0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것만 남는데 이게 오른쪽 여러분들 이거 적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분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적분이라고 할 거예요.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영어로 improper integral.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특이적분. 특이적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특이적분. 빠질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적분 구간 이게 무한대가 들어있잖아요. 원래 무한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무한대는 무한대가 아니고요. 원래는 극한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원래 이게 맞습니다. 네. 자연수라고 꼭 자연수 아니어도 돼요. 네. 근데 혼선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연수랑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A까지 이거 좀 타이핑이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줄넘김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건 정적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적분 할 때 저 2의 마이너스 X분의 그 원시함수 잘 알죠, 그죠? 잘 알죠? 네, 저는 최근에 미적분을 좀 공부해가지고 계산이 빨라요. 저게 원시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극한 그대로 가야 되죠? 리밋. 원래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 improper integral을 특이적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계속 살려둘 거예요.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두고 2의 마이너스 A 승이죠. 마이너스 A 승 빼기니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2의 마이너스 0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리밋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실기 모자르네. 줄 넘겨야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저쪽 저건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만 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봐서는 극한값이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잘 보면은 2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플러스 1. 이해되시죠? 이 1은 극한값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것만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가 무한대로 가면 이 A 승분의 1은 0이죠. 0.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밑에가 분모가 무한대분의 1이 0이죠. 그죠? 0 플러스 1은 1입니다. 그 값이 1이 나왔죠? 제대로 했습니다. 맞았어요. 네, 이거는 밀도함수로서 적절한 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고요.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균등 분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균등 분포. 그럼 여러분들 균등 분포가 그냥 값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딱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값이 쭉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고 있으면은 너무 좀 단조롭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상수함수. 그죠? 보통 상수함수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르펙적 분배 올 때는 저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요. 그걸 이제 단순함수라고 그러거든요. 좀 더 일반화해서 단순함수. 심플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볼 일 있을까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변수 변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이 책 쓰신 분이 변수 변화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뭐 어차피 적분도 뭐 치환 적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치환 적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치환 적분 하는 거니까 끝났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네, 한 30분, 40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치환 적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치환적분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를 하나라도 해볼까요? 그래도 너무 날로 먹었나? 뭘 하면 좋을까? 예제 저걸 해볼까요? 예제를 한번 4.9를 해봅시다.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가지고 4.9 앞에도 예제를 써놨나요? 이 예제를 제가 샵을 4개를 썼었는데 3개를 4개 맞다. 예제 4.9. 자, 그래서 예제 4.9가 뭐냐면요. 뚜뚜. 확률 변수 x가 0, 3에서의 위의 균등 분포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시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네요. 이거 재밌는데? 자, 일단은 이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확률 확률 변수가 오메가에서 오메가 뭔지는 관심이 없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밀도 함수를 뭐라고 한 거냐면 밀도 함수가 균등분포라고 했으니까 밀도 함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x가 3분의 1인 상수함수인 데가 언제냐면은 저 0하고 3 사이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0. 그러니까 저희는 나머지인 경우를 조금 명시로 써드리겠습니다. 이런 셈인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게 G는요, Y는 지금 확률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변수 치환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1의 3승이다. 3승 맞죠? 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때 이거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이때 여기는 이 책은 그래도 여기 여기 와 있었네 진짜. 여기 와 있었네요 이렇게. 이거 나도 와 있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썼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g라는 함수가 변환되는 함수잖아요. 저희 정의된 대로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 값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는 겁니다. 자, 넣는 건데, 어떻게 넣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원래 밀도 함수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밀도 함수에서 적분 값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안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밀도 함수 자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주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이게 계산이 조금 만만치 않네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 책처럼 막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조금만 좀 제가 책의 내용하고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제가 마음에 안 드냐고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가볼게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확률 밀도 P 예를 들면 일단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Y로 바뀌면 뭐가 되냐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보면은 P Y가 될 텐데 이게 잘 보면은 여기 그대로 넣어보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대충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밀도 함수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환경에서 x dx 이렇게 됐을 텐데 관계식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잘 구워 삶아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잘 구워 삶아볼까. 그래서 어떻게 치환적분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 치환적분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1 플러스 됐죠. 1 플러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x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gx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잠깐 출입 쓰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양쪽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미분 형식을 이제 도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미분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dy dx를 계산하는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고등학교에서는 엄밀하게 못해요. 엄밀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환적분으로 고민을 하면은 이거 제가 이거 식을 되게 잘 쓰고 싶은데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y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테그럴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하고 dy 이렇게 되는 걸 생각했던 거잖아요. 여기 또 y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저기 안에 이제 x 대신에 이제 y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위의 식이 어딨냐? 이 식에서 dx는 뭐냐면 1대 2x 플러스 1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dx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 썼다. dy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 맞죠? 나누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대략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그래서 여기도 적분 구간도 바뀌어야 됩니다. 적분 구간도 바뀌어야 돼서 제가 아까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A, B 대신에 거기 Y에 해당되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F, 라지, X에 X 대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X 대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X는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DX는 저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죠. 이걸 쓰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방정식을 하나 풀자면 다음 주에 풀게요. y는 x 플러스 1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x가 양수라는 거. y도 물론 양수여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는 스퀘어 루트 y 빼기 이렇게 되죠. 이걸 또 여기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됐죠? 맞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럼 여기도 x 있는데요? 맞아, 여기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뭐 스퀘어루트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넣어줘야 돼요. 네, 뭐 어찌나 이렇게 잘하시는지를.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이거 계산이,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쫙 써주면, 여기는 깨끗하게 사라지죠? 좋게 사라지죠? 이렇게 Y만 남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결국은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거란 얘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됐죠? 그래서, 되고 따라서 x 변수, 확률 변수 x에 x 대신에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죄송합니다. y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 한 개, 확률 변수 y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분모를 빼먹었네요. 그죠? 이 스퀘어 루트. 네. 이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죠. 가로를 참, 스키메스도 가로를 열심히 쳐줘야 돼요. 네. 여기 전체가 이걸 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이건 뺍시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좀 뭘 잘못 썼는데요. 제가 좀, 네, 순서를 잘못 썼습니다. 순서를 잘못 썼는데요. 이게, 그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확률 웨이트 함수를 수직을 조금 많이 써서 계산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